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5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 노동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친노동적, 반기업은 아니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비저 인터뷰에 나온 이 남성일 교수, 서강대학교 남성일 교수는 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노동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반노동자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반노동자. 그러니까 친노동정책이라면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친노동정책인데, 이게 결국은 노동자를 골탕 먹인다, 노동자를 못 살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이런 습관이 정착되어 버리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59% 잘한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59%인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친노동 정책이 듣기에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온 국민을 상대로 1년 동안 했다. 그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했네요. 특정 이념에, 이건 뭐 좌경 이념이겠죠. 개업투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경 이념에 치우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온 국민을 상대로 1년 동안 하고 있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검증된 바도 없으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종속시켜가지고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일자리가 급속히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생산성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는 임금 인상은 환상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소득을 높이면은 경제성장을 이끌을 수 있다. 이게 또 소득성장론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렇다면 왜 10,000원까지만 올리느냐?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모두가 살기 좋아진다면 왜 그냥 돈을 찍어내서 국민에게 나눠지지 않느냐?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복지정책으로 도와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셈이다. 기업에 떠넘긴다는 이야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과
도움을 줄 필요 없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일률적으로 쓰는 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재벌의 손자나 노동자의 손자나 똑같이 국가 예산을 받아 쓰게 된다.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까지 돕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 서 교수는, 남성일 교수입니다.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52시간, 주 52시간 넘게 일을 해 돈을 더 벌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사실은 소수 독점 노조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자, 이건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실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법정 노동시간 52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임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영세 근로자, 노조의 도움을 못 받는 근로자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정책을 평가하는데 학점으로 매기면 F라고 했습니다. F. 말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그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제는 공무원을 더 뽑고 중소기업에 세금을 퍼붓는 엉망진창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쓰는데 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더 뽑고, 그렇게 하자니까 세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중소기업에 안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는 적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거죠.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세금을 적게 내고 일자리는 더 많아진다.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이게 맞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서 교수, 노동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남 교수는 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F학점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도 또 누구를 더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 경제관료입니다. 경제관료들은, 한국의 경제관료는 이 개발연대의 전통이 강하므로 저 낭비식 복지에도 반대해왔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남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청와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이 경제 관료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강단 있는 관료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처럼 무력한 경제 관료들은 수십 년간 처음 본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 강단 있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공포감이, 또는 적폐로 몰린다는 공포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하기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학자들 비판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되었다 하는 학자들이 성명서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욕먹기 싫어가지고 주춤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퇴임 후 시골에 내려가 살면 그만이지만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가 갈수록 목소리가 큰 몇 명에게 휘둘려서 포퓰리즘과 선동으로 얼룩지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아주 차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과 전문가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지난 4월 25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원 경제학자 5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과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 이렇게 꼽으라고 했더니 첫째, 가장 잘했다는 것은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이다. 가장 잘못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이다. 각각 약 38%씩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것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잘못한 건 뭐냐?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27%.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잘 됐다는 게 18%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잘 했다고 박수를 받는 게 전문가들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히 두 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두 개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파퓰리즘 선동에 넘어가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국의 비극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여론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시장 경제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인간의 본성과 맞아야 됩니다. 시장의 원리와 맞아야 됩니다. 시장의 원리에 도전하면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극단적으로는 북한이 있고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자율적 선택에 경제 활동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막지 않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을 지도는 했지만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아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헛된 곳에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노동경제학자가 F학점 엉망진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경제 선동, 안보 선동, 안보를 선동으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도 선동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